뭔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어. 개본 소리야. 자, 그럼 나 지지시대 갑니다. 학교에서 진도는 나가실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할 건 얘기하고 갑시다. 지지시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 지지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시대를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지구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지지시대라고 불러? 언제 몇 억 년 전부터?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뭐라고 불러? 지지시대라고 부른다. 근데 중요한 건 지지시대를 크게 네 가지로만 나눠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자세히 배우진 않을 거고 뭐라고 한다? 크게 네 개야. 그럼 첫 번째 뭐 있어? 선 캄보리아가 있어. 그냥 뭐 있을까? 고생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 중생대, 그다음 마지막 신생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근데 고생대 같은 경우는 자 특징적인 게 있어. 자 뭐냐면 선캄보리아와 고생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선캄보리아에는 생물들이 어디에서만 살았대? 바다에서만 살았다. 그리고 바다니까 일단 외부로부터 보호가 일단 될 거야. 물이니까. 그러니까 딱딱한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별로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고 단세포 생물 이것들이 주로 좀 많이 있었겠지. 그리고 지금 탄생된 다음부터 처음부터 막 생물이 많았다는 아니고 뭐가 됐을까? 처음에 생물이 없었는데 서서히 생물이 나타났을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근데 고생대는 특징적인 게 뭐냐? 이때 뭐가 만들어질 거야? 오존층이라는 걸 만들 거야.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거지. 그럼 태양빛이 지구 표면으로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켰으니까 여기에서 육상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선캄보리아 때 산소를 막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때 오존층이 만들어진 게 고생대 때. 그래서 누가 나올 거야? 식물이 먼저 육상으로 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이 진출했구나. 큰 것만 그냥 봐. 일단은 지금 이따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리고 중생대 같은 경우 어떤 때라고 불렀어 우리가? 그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공룡이 잘 살고 있었고 특징적인 걸 보면 얘는 누가 없었대? 그렇지.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가 없었대. 항상 따뜻했다라는 얘기지. 그다음 마지막 신생대는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신생대. 됐어? 그럼 이 것들을 배우면서 뭐라고 배우니?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 나눈 기준이 뭐야? 어떤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기준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즉 화석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그럼 화석이 뭐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오늘 여기 배울 거. 그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화석이 두 가지야. 크게 시상 화석이라고 들어봤지? 또 무슨 화석 들어봤어? 표준 화석 들어봤지? 그럼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 배우는 게 얘네들이 있고 그 다음 얘네들을 보면 생물들이 멸종할 거거든. 그 멸종이 몇 번 있었니? 어디에 있었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이게 지지시대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번 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뭐가 있다? 너 싫어하는 거 암기가 좀 많다는 얘기지. 그 정도 생각하셔야. 그럼 첫 번째 자, 화석과 지지시대. 방금 이 지지시대를 구분하는 것들은 다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그때 살지는 못했잖아. 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해서 얘가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아니면 어떤 단서가 있어야 되지. 그 단서가 화석이라고 부르지.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화석 지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해요. 뼈나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생물의 뚫은 구멍 등 모두 화석이라고 부르고 쉐일, 사암,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하면서 발견된다. 그럼 특징적인 거 보세요. 일단 얘들 어떻게 돼?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모든 흔적들, 생물들 다 합쳐서 뭐라 불러? 화석. 사람의 손이 닿은 건 뭐야? 화석이 아니라 유물.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람 손을 닿은 것 유물. 근데 그거 아닌 건 화석이라고 할 수 있지. 지금 화석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안 돼? 돼 안 돼? 되지. 저쪽 아마존에서 뭐 생물이 죽어서 뭐야 땅속에 묻히면 그게 뭐야?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화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만들어지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됐어? 자, 두 번째. 자, 퇴조감이라고 했어. 퇴조감. 퇴조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만약에 화산 폭발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즉 변성암이라든지 화성암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겠지. 왜? 마그마가 만약에 얘가 죽었어. 그럼 땅속에 묻힐 건데 거기서 마그마가 지나간다 생각해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없어지겠지 뭐. 만들어질 수 없겠지. 그러니까 퇴적하면서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다음 주 옳은 것은 지지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을 때 1, 2, 3, 4, 5번 중에서 이런 것들 퇴적감에 대한 변성함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퇴적감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밑에 온다. 두 번째. 자, 화석의 생성 과정, 홍수나 산사태 등에 의해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힌다. 퇴적층이 쌓이면 연한 부분은 썩어 없어지고 껍데기와 뼈같이 단단한 부분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광물질 등으로 채워져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집니다. 지각 변동으로 퇴적층이 땅 위에 올라온 후에 침식 작용을 받아 지진 깎이면서 화석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일단 얘가 묻혀야지. 묻혀야 돼. 묻힌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썩어서 없어지고 어떤 공간이 생기겠지. 그 공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와서 이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 올라와서 보여야지 나타나겠지.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체크 좀 하세요. 화석의 생성 조건 되게 중요한 말. 첫 번째, 일단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이 다 화석이 될 수 있어 없어? 죽었어? 파묻혔어? 무조건 화석이야. 맞아 틀려? 그건 아니지. 그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냐? 화석의 생성 확률을 높이는 거야. 확률을 높인다라는 말은 첫 번째 뭐 해야 돼? 개체수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다.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돼. 많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 많아야지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 생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 자, 두 번째 분포 지역도 넓어야 돼. 넓은 면적. 다양한 환경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넓은 면적이다라는 얘기는 환경이 다양했다. 환경이 다양해야지만 화석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야. 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들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생물의 뼈나 껍데기와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되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손캄브리아 했잖아 얘들아. 이때 화석이 잘 보여 안 보여? 발견이 안 되지. 생물이 없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발견되는 애들도 딱딱한 부분이 별로 없는 애들이 발견이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딱딱한 부분이 별로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았다. 바닷속에는 굳이 딱딱할 필요가 없었거든. 뼈나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화석이 잘 발견이 안 되겠지. 그런 것처럼 얘는 뭐야? 잘 만들어지려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됐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 됐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근데 네 번째 뭐야? 빨리 퇴적돼야 된다. 빨리 퇴적이라는 얘기는 바깥에 있었으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 썩겠지. 생물도 썩겠지. 근데 썩으면 제대로 된 형태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게 어떻게 된다? 빨리 묻혀서 썩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돼?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받았어야 돼.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았어야 된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화석이 만들어졌어.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석 쪽으로 마그마가 나올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얘 녹아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적게 받았어야 된다. 이게 누구라고? 방금 얘기했던 누구의 증거? 누구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 화석을 만드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야. 됐어?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잡아봐. 손캄브리아는 화석이 많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며. 어떻게 돼? 얘하고 완전 반대니까. 개체수도 적었고, 됐지? 바다는 한계 있었고, 바다에서만 살았고, 그다음에 단단한 부분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빨리 퇴적은 냅두고, 그다음에 뭐야? 지각 변동을 되게 오래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애들이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각 변동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 그러니까 화석이 별로 없어요라고 얘기하지. 그럼 화석이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누구야? 이때지. 신생대 때지. 왜 신생대 때일까?
가장 짧잖아. 가장 짧다는 얘기는 생물도 그만큼 종류가 많았을 것이고 여러 곳에 살았을 것이고 지각 변동 적게 받았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밑에 갑니다. 이제 밑에 보면 화석화 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치환 작용, 탄화 작용, 광물 성분의 삼초 작용 몰라도 돼. 그냥 읽고 넘어가.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당연히 안 나와. 이거 나중에 지구가 원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냥 정님 그냥 읽어주고 가세요. 그냥 됐지? 그러니까 치환 작용은 성분이 바뀌는 거야. 기존에 있던 성분이 녹아서 없어지고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규화목이라고 들어봤어? 규화목은 나무다. 나무니까 되게 클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게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면 다 같지. 그러면 처음 입구에 이만한 돌멩이 나무 같은 거였어. 근데 만지면 겉으로 보면 나무거든. 근데 가서 만지면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성분들이 뭘로 바뀌었다는 게 돌멩이 성분들 바뀌었다는 얘기지. 이게 치환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 선생님 혹시 여기 학교에서 더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 그다음 밑에 보면 무엇입니까? 자, 탄화작용은 유기물의 성분이 압력과 열을 받아서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고체 유기물이 가열을 분해돼서 휘발금과 탄소제 잔류물로 나누는 경우다. 다른 거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야? 석탄 만드는 거였지? 석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 몰라도 돼. 그래서 밑에 갑니다. 광물 성분의 삼초작용, 동물의 뼈, 이빨, 뿔 등의 골격이나 식물의 줄기 같은 다공질 부분에는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던 규산이나 탄산, 칼슘 등의 광물질이 삼초에 들어가 침전하면서 빈 공간을 충전하여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게 돼서 보존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단한 부분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지. 빈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건 읽으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바로 밑에 있는 거 누구야? 화석의 종류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애하고 시상 화석이라는 애가 있다. 됐어? 얘들아 모든 화석이 표준 화석이고 모든 화석이 시상 화석일까? 이거 둘 다 아닌 애들도 있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볼 수 없는 애들도 있고 둘 다인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표준 화석은 특정 시대에서만 생존한 거야. 특정 시대에서만 생존했던 얘기는 이 화석이 발견되면 언제 거야? 라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내가 얘는 무슨 시대? 공룡의 시대라며.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라며. 그럼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언제 거야? 중생대 거야. 이건 중생대에 발견된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그냥 두 번째 얘는 뭘까? 시상. 봐봐. 시가 보인다는 얘기야. 상은 뭘까? 형상상 환경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특정 환경을 알 수 있다. 알려주는 게 우리가 시상화석이라 불러.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봐봐. 표준화석은 특정 시대에서만 살았다란 얘기는 얘는 짧은 생존 기간, 넓은 분포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데 쫙 펼쳐져 사는데 그 시대만 살았어야 돼.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 시상화석은 뭐야? 특정 환경이지. 그러니까 조건만 맞으면 계속 살았어야 돼. 특정 환경만 충족하면 그럼 뭐야? 오래동안 산다고 썼지. 그럼 얘는 뭐야? 좁은 분포 면적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하고 완전 반대. 얘가 짧은 생존 기간이지. 그럼 얘는 생존 기간이 되게 길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분포 면적이 넓은 대신에 얘는 분포 면적이 좁은 거지. 그럼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뭐가 있냐?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래프가 여기에 잘 봐. 문제폭 볼 때 x축, y축이 뭔지를 잘 보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면적, 그 다음에 얘가 기간이라고 받고 여기하고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자. A는 넓잖아, 맞지? 면적이 분포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짧은 거지. 그럼 A는 누구야? 표준화석. B는 뭘까? 면적은 적고 기간은 길었으니까 이거 시상화석. 혹은 만약에 이게 뭐야? 이게 기간이고 이게 면적이면 바뀌게 되겠지. 누군지를 봐야 돼. 무조건 일반적으로 면적과 기간이 나오는데
100% 그렇게 나오진 않아. 지난번에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꿔서 나오는데 그냥 해서 틀린 경우도 있어. 이 쉬운 걸. 알았니?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봐봐. 주환이 졸려 오늘? 잠 못 잤어? 수능 봐? 왜 그래? 그래 긴장돼서 그래? 자 밑에 간다. 표준화석. 특정 시대의 특정한 시기에 지지 시대의 특정 시기에서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언제 건지 알려준다는 얘기죠. 시상 화석은 지지 시대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 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표준 화석은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요. 생존 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요. 두 번째, 특정한 시기에서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고생대 같은 경우 삼엽중, 필석, 방추충 이런 것들이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나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이나 메머드 같은 경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고생대 있죠. 바로 밑에 보면 가나다에 보면 그림 가나다에 보면 다에 보면 갑주어 있지. 갑주어에다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고생대라고 쓰세요. 고생대. 갑주어는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옆에다 하나만 더 써주세요. 최초의 척추동물. 뭐라고 쓰라고요? 최초의 척추동물. 됐죠? 최초의 척추동물. 사람은 척추동물이야? 무척추동물이야? 척추동물이지.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물고기다. 알았지? 아 진짜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뱃속에 엄마,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잖아. 그때 처음 배아 상태, 아직 아기라고 부르지 못하고 초기 발생됐을 때 모양이 물고기나 닭이나 사람이나 포유류나 똑같이 생겼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서부터 시작돼서 왔어라고 보는 거야. 물고기, 조류, 그다음 포유류 이런 순서거든. 우리는 뭐야? 우리의 조상은 누구야? 닭. 그래 우린 치킨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고 너 치킨 좋아하잖아. 싫어요? 좋지. 치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밑에 간다. 이제 밑에 보시면 시상화석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더 좁다. 분포 면적이 좁다는 얘기는 환경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밑에 두 번째. 자 현재에도 생존하고 있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종이어야 생물의 지지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는 어떤 환경에 살았을 거라고 정확히 알아야지. 됐어? 예를 들면 산호 같은 경우 지금도 살고 있지. 그럼 산호 같은 경우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아. 고사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데? 따뜻하고 습한 육지. 고사리 지금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추정을 하는 거지. 갑자기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바뀌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추정하는 거야. 자, 고사리 언제부터 살아왔을까? 응? 빨리 찍어, 빨리. 고생대? 고생대 비고 왜? 신문. 식물이 고생대 왜?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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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뭐 그런 그럴싸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고생대에 아까 전에 내가 뭐야? 예에서 고생대 때 육지로 진출했대 식물이 최초로 들어온 게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진출을 해. 그 양치식물이 고사리거든. 그러니까 고사리 우리가 지금 쓰는 석탄들은 그때 만들어진 고사리들이 화석이 돼서 그걸 우리가 지금 쓰는 거야. 고생대 걸 쓰는 거야 지금.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갑니다. 자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조개는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누구라고? 시상 화석인 거야. 알았죠? 그 다음 밑에 가면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진화된 화석이 발견됨에 따라서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저거 지금 현재 말했지 말. 말의 크기는 지금 커 작아? 말 타봤잖아 제주도에 가서. 안 타봤어? 타봤지? 말이 크니 작니? 되게 크지 않아? 그냥 올라타기 힘들걸? 그래서 어떤 계단 같은 데 타서 올라가잖아. 근데 처음에 걔가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크게 작았다? 그걸 어떻게 여기래? 화석으로 보는 거야 화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거지. 그 밑으로 갈수록 오래된 거지.
이런 밑으로 가는 화석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했다라고 보는 거라고. 처음에 크기가 진돗개만 했대. 요만했던 얘기 진돗개만 했다고. 이게 이렇게 커진 거지. 발가락도 원래 4개였다가 하나로 바뀐 거지. 이렇게 바뀐 거야라는 건 다 화석으로 알아내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야, 자 아까 조류 얘기지. 조류. 우리의 조상은 뭐야? 치킨. 근데 중요한 건 뭐랬어? 치킨이 즉 조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돼. 자, 시조새라고 들어봤어? 시조새? 시조새가 뭐야? 시조새가 뭐야? 새의 시조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발견되기 전에는 새라는 화석이 없었어. 근데 얘 다음부터 화석이 새라는 화석이 발견되는 거야. 근데 얘 전에는 파충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조새, 조류 이런 게 나타나. 물론 파충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디서 왔다는 얘기야?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뀌었구나라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거야? 화석으로 알아내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진화 과정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 분포. 예를 들면 우리가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하나의 대륙 판게아라고 들어봤어? 판게아 들어봤어? 이게 뭐야? 하나의 대륙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대륙이 다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것들이 뭉쳐서 하나였을 때가 있어. 이걸 보고 판게아라고 부르는데 판게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대륙이 막 이렇게 있대. 근데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화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좀 이따 볼 거야. 자, 밑에 보면 과거 육지와 바다 환경을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암모나이트는 어디에 살았을까 얘들아? 암모나이트는 바다에 살았지. 혹시 강원도 태백이라는 데 알아? 태백이 뭐야? 바닷가야 아니면 산맥이야? 산맥이지. 근데 거기에 뭐 있어?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뭐야?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얘들은 여기가 바다였다는 얘기야. 바다에 이제 땅이 솟아 올라왔다는 얘기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3페이지. 자, 4번에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 이 지층은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 수면 위로 융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이해되셔요? 자, 바로 밑에 보면 뭐십니까? 거기 보면 메소사우루스라는 놈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것도 있어. 보여? 찾았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게 식물 화석이야. 식물이라면 생각해봐. 식물이라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 막 환경이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다양한 곳에 살진 않았겠지. 근데 보시면 거기 막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까지 있지. 더운 데도 있고 추운 데도 있고 아니면 미지근한 데도 있어. 그럼 뭐야? 아주 환경이 지금은 다양하지. 근데 글로소프테리스는 여기 전체를 다 있대. 다 있다는 얘기면 이건 뭐야? 비슷한 환경이었구나. 비슷한 환경이었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이게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판게아의 증거는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증거는 되게 많은 건데 그 중에 이 화석으로도 보기도 한다. 알았니? 이해되셔요?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갑니다. 중간 정도의 그림을 보면 A층과 B층과 C층 있죠. 보이세요? A층과 B층과 C층입니다. 보이세요? A층은 잘 들어. A층은 B층, C층 있을 겁니다. A층은 언제 끌까요? A층은 언제 끌까요? 고생인데 어떻게 알았어? 3회죠. 고생되면 이거 바다일까요? 육지일까요? 바다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3일총 바다에 살았습니다. 3일총 바다에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산호 보이죠? 그 옆에 그림이 산호야. 산호니까 어떻게 돼?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뭐야? 얘는 뭐하고 뭐 있어? 어떤 화석과 어떤 화석이 둘 다 있는 거야?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이 둘 다 있는 거지. 이해되니? B는 언제 거야? 중생대 거야. 육지야 바다야? 육지 왜? 이 공룡은 육지에 사는 애로 보이잖아. 맞지? C는 누구야? 고사리지. 이거 언제 거야? 고생대 거야? 중생대 바로 위에 있어? 봐봐. 밑에가 쌓였지. 그 다음 쌓이지. 그러니까 C층이 가장 최근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게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럼 C는 누구야? 신생대. 그럼 틀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낚이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말하는 거. 왜냐면 봐봐. 고생대부터 살아온 게 고사리잖아. 맞지? 우리가 지금 먹는 고사리는 언제 거야? 신생대 거 먹는 거잖아. 됐어? 좀 봐봐라. 여기 문제에서 보면 C를 보면 누구보다 위야? 중생대보다 위지. 근데 이게 언제 건지 표준 화석이 있어 없어? 없어. 언제 건지 몰라. 적어도 누구보다는 다음이야. 고생대 다음이야. 즉 공룡 그 다음에 쌓였으니까 얘는 C의 시대는 뭐라고 쓰는 게 맞냐면 중생대 이후라고 쓰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신생대 아닙니다. 그 위에 쌓였다고 신생대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중생대 이후. 누구보다 다음이니까 중생대. B층보다 다음이니까 중생대 이후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쓰면 틀리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됐어? 아무튼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거고. 자, 이제 맨 밑에 있는 아니 그 밑에 있는 그림 제일 중요한 거야. 밑에 있는 그림. 가하고 나 있지. 밑에 있는 그림 보면. 됐어? 찾았어? 자, 합니다. 지우고요. 자야 글씨 못 알아보긴 얘기.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주하나 글씨는 알아는 보지 못 알아보면 얘기해. 이 정도 보시고 일단 보시면 자 거기서 가에 보면 A, B, C, D, 2층 나와 있지. 맞아. 그리고 여기서 A가 있을 것이고 B, C, D, E라는 생물 화석이 있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게 나 그림이죠. 근데 나 그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B는 C는 여기가 되네요. D는 이게 될 거고 E가 이렇게 되네요.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A, B, C, D, E를 잘 들어. A, B, C, D를 세 개의 지질 시대로 구분하고 싶어요. 세 개의 지질 시대로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 어느 층과 어느 층이 경계가 될까요? 두 개의 경계가 나오겠지. 그걸 찾으세요. 일단 표준 화석으로 쓸 수 있는 건 누구고 시상 화석으로 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라고 봅니다. 됐죠? 됐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자, 하나만 더 갑니다.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로 구분하냐면 생물계의 큰 변화. 생물계 큰 변화라는 얘기는 뭐야? 화석의 변화죠. 간단히 말하면. 화석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얘기를 할까? 갑자기 화석이 막 갑자기 많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많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질 시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거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거든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라고도 얘기해. 대규모의 지각 변동 뭐야? 지각이 막 변동이 되면 환경이 달라지지. 그럼 거중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돼? 멸종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갖고 니네가 찾으시라고요. 세 개로 나눈다. 세 개로 나눈다면 어떻게 찾을 거야? 누구와 누구? 누구와 누구? C랑 D 또 CD A, B 그럼 A층 하나, BC층 하나, D2층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맞아? 서로 맞아? 나도 몰라. 해봐야지. 다이아 맞을까? 자 천천히 해봅니다. 봐봐. 선생님 지질 시대를 구분한 대로 세 개의 지질 시대라서 지금 봐봐.
첫 번째 A층, B층, C층, D층, 2층이라고 할게.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나타난 것, 없어진 것을 생각합시다. A는 몇 개 생겼습니까? 하나네. 요거 하나. 맞죠? D죠. 하나가 있잖아. 그 다음에 없어진 거 없죠. B층은요? 한 개, 두 개, 세 개네.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요? 없고요. 없어요. D는요? 하나 생겼네요. 없어진 거. 한 개, 두 개 없어졌네요. 맞아요? E는 어떻게? E는 두 개가 없어졌죠. 됐어? 그럼 봐봐. 새로 생겨났어요? 없어졌어요?가 뭐가 되는가? 변화가 컸다는 얘기잖아. 변화가 됐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변화된 건 누구야? 얘가 변화된 거고 여기가 변화가 됐지. 여기가 세 개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그럼 생각하세요.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좀 전에 세 개의 지층으로 세 개의 지지시대를 나눠들었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 하나 쪼개 돼. 맞아. 여기 하나 쪼개 돼. A와 B층 사이에 하나. 됐어? A와 B층 사이에 하나. 왜냐면 A는 아니죠. 그러니까 B에서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는 여기가 요 놈과는 다른 거란 얘기잖아. 여기도 D가 C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야. 새로운 지층, 새로운 지층, 새로운 화석, 새로운 화석이란 얘기잖아. 얘는 세 개나 변했고요, 세 개나 변했고, 두 개 변했습니다. 그럼 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 만약에 네 개로 나누려면 얘도 나눠줘야 돼. 즉 다시 말하면 A, B층 하나, CD층 하나, D층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개를 쪼개면 되는데 현재는 내가 뭐라고 조건을 줬니? 세 개를 했잖아. 세 개였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B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A층과 B층 사이 하나. 그 다음에 C는 어차피 없고 D가 새로운 거니까 BC가 하나 세트. 그 다음에 DE가 하나 세트.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갖고 니네가 뭘 찾아내? 지지시대를 이렇게 나눴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표준 화석은 누가 될 수 있어? 표준 화석 A, B, C, D, E 중에 시상 화석은 누가 될 수 있어? 표준 화석 누가 될 수 있니? 제일 적합한 것 찾아. 제일 적합한 거 C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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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난 A라고 볼 건데 A는 어디만 살았어? 이렇게 나눴지. 이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살았잖아. A가 맞지? 근데 C는 여기만 살았네. 전체를 다 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낫지 않나? 아니야? 표준화석은 특정 지지시대인 B, C층에서만 전체를 다 살았잖아. 서로 이해 돼 안 돼? 생존기간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만 살았어야지. 생존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석에도 생존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서만 살았다. 시도 그 시대에서 살아요? 맞아. 근데 그거보다는 이 전체를 다 이 시대를 다 산 게 아니라 특정 요게 좀 더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C가 안 된다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게 누가 된다는 얘기야? A가 좀 더 명확하다는 얘기지. C는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C보다는 A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지. 근데 시상 화석은 누가 될 수 있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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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래서 E가 되겠지. 나는 E로 보는 게 맞냐? 왜냐면 E가 지금 현재까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B나 D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어떤 환경이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아마. 지금까지 살고 있는 누가? E가 시상화석으로 보기 좀 더 명확하겠지. 이해되니 여기서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보시는 게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화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페이지 정답. 자, 이제 외울 겁니다. 따로 얘기할 거 별로 없고요. 이제 외울 겁니다. 다. 이제 여기서 진짜 외울 거죠. 자, 첫 번째. 자,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이라고 하는데 지지시대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지시대라고 한다.
지질 시대에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나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거기 A, B, C, D라고 돼 있지? A가 누구야? 그래서 전칸브리아, B는 오생대, C는 중생대, D는 신생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고생대 시작 언제야? 5억 얼마? 5.41이라고 됐지. 5억 4,100만 년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정확히 외우진 않아도 적어도 뭐는 외우라고. 5억 이 정도는 외우지. 5억 2천, 5억 4천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떻게 돼? 그건 외우셔야 돼. 두 번째 중생대는 언제부터 할까? 2억 얼마야? 2억 5천 됐어? 신생대는 0.66 6,600만 년 전. 요거 정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야 구분하기가 편해. 시험 문제 풀기 편해. 알았니? 근데 이걸로 모두 나오기로 해. 교과서에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얘하고 달력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2시간 시계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24시간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 간단해. 달력으로 생각하자. 달력으로. 달력은 며칠? 30일. 됐어? 46억 년을 30일로 잡은 거지. 그럼 만약에 고생대의 시작은 얼마야? 고생대 시작. 5억이라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됐죠? 그럼 이거 언제야?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갖다 뭐 두시면 되지. 비례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어? 46억 년 전일 때 5억이지. 그럼 5억이라는 시간이 며칠이 나올 거잖아. 근데 여기 며칠이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며칠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얼마 정도 되냐? 9배. 9배 정도. 대략적으로 9배 정도라면 얼마야? 한 3일 정도? 3일보다 좀 더 되겠지. 계산해봐. 나 계산 못해 진짜. 산수 뒤로 해야 돼. 빨리 해줘봐. 야 빨리 해줘. 3.3 오케이. 3.3이라고 예를 들어봐. 3.3 그럼 3.31이 아니라 30일에서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건 얼마야? 30일에서 뺐다는 얘기는 26.7일이라는 얘기야. 달력 26일 날 이거 몇 시간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걸 다 구해놓고 만약에 문제 났을 때 이걸 다 구해놓고 그냥 3.31 딱 쓰면 어떻게 돼? 홀랑 틀려버리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자, 성칸브리아 시대 환경 전반적으로 온난하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모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생물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뭐를 했니? 아까 전에 했던 건 화석이 잘 만들어지는 조건 맞지? 그 조건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반대. 개체수가 별로 없었대. 생물체 단단한 분, 직병나 껍데기 없었고 화석이 되어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받았으니까 안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졌어도 없어졌겠지. 그 다음에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바닷속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는 게 바닷속에서만 살았어. 왜냐면 오존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그러니까 자외선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만 있는 거지. 바닷속에 있으면 자외선이 못 들어오니까, 좀 깊은 데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만 사는 거야. 근데 살다가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처음에는 유기물이 바닷속에 되게 많았어. 즉 먹을 게 되게 많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막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니? 그 남은 먹이를 먹으려고 막 경쟁을 하겠지. 그럼 경쟁하다가 경쟁 싫어. 나 딴 데 갈래 라는 애들도 생길 거야. 그래서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라고?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라는 광합성 세균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옆에 보면 나고 있습니까? 자, 광합성하는 남세균의 출현으로 대기 중 산소량 증가라고 됐죠. 대기 중 남세균의 출현으로 대기 중 산소량 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됐어.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되게 높았어. 근데 비가 돼서 내리면서 바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적어져요. 그다음에 얘는 계속 유지돼요. 질소는요. 근데 산소는 나중에 이렇게 되죠. O2가 돼요. 탄생돼서 시간이 지난 후에 남세균이 나타난 다음부터 됐어?
남세균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야? 좀 유식해 보이는 말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얘기하거든. 광합성하는 세균. 광합성하는 세균이니까 첫 번째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들었지. 또 뭐 한다? 광합성했으니까 산소를 만들었다. 됐어? 그럼 이때는 이 산소가 바닷속에 쫙 채워질 거야 이제 막. 그럼 가득 차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넘쳐야지. 그럼 대기 중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대기 중에 산소량이 많아지다가 그땐 자외선이 많으니까 이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오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줄 좀 칠 거. 다세포 생물 에디아카라 동물군 줄쳐놓고.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얘네들은? 단세포겠죠.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은요. 단세포, 남세균들이 만들어진 유기물하고 모래가 같이 엉겨붙어서 화석이 된 거야. 됐어? 우리나라에도 발견이 되고 되게 많아요. 전 바다적으로 되게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되게 흔하다는 얘기지. 그거 주워봤자 돈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에디아카라 언덕에 다세포 생물들의 동물군들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게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화석.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그것들이 뭐가 됐다고? 다세포 생물이 발견됐구나. 여기도 이제 막판 가면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산소가 많아졌잖아. 산소가 많아지면서 뭐 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줘서 막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세포가 여러 개 같이 있어도 살기 괜찮다는 얘기야. 만약에 남세균이 광합성을 안 했다라면 우리는 없죠. 우리는 다세포잖아. 우리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됐어? 물론 수능도 없겠지만. 그래서 근데 뭐 단세포로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아무튼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셔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고생대가 고생대 뭐 있습니까?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자 말기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판계가 형성되다. 말기에 판계야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말기에 판계야. 생물부터 갑니다. 바다와 대기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기 중 산소량 증가로 오존층이 두꺼워지면서 지표에 도달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자, 육상생물 누구부터 출현했다? 적으실 거예요. 식물 출현, 양치식물이에요. 자, 양치식물이 출현했고요. 중기, 그러니까 고생대 중기 이후에 산림을 형성했다. 굉장히 번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물 출현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양서류가 출현합니다. 양서류가 뭐야? 양쪽에서 식하는 놈들. 물하고 육지 둘 다 사는 애들이 양서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서류가 출현한다. 자, 파충류는 아니야. 개구리 같은 거지. 개구리하고 뱀은 완전 다른 거잖아. 뱀 표면 봤어 혹시? 만져봤어? 왜 동물원 같은 데 보면 뱀 만져보라고 하잖아. 근데 비늘 같은 거 있지. 근데 개구리는 비늘이 있어 없어? 개구리 비늘 없어요. 됐습니까? 알아주면 되겠죠. 기억하셔요. 네.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 없었으면 대륙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에도 대륙이 서로 멀어져 있다가 합쳐졌다 멀어졌다 합쳐졌다가 계속 반복됐어. 그러니까 지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이죠. 우리가 지구 시스템 배웠어 안 배웠어? 지구 시스템 배웠지. 거기에서 뭐 있었어? 대륙이 이동해서 서로 모여지는 수렴형 경계도 있고 발산형 경계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움직여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움직이다가 나중에 하나로 뭉쳐질 수도 있고 그것들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계속 반복했을 거야. 됐어? 근데 고생대 말이면 언제야? 2억 5천만 년 전이란 얘기야. 지금으로부터.
근데 지구의 탄생은 어떻게 돼? 46억 년이지. 2억 5천에 적어도 20배 이상은 되는 거잖아. 그 얼마나 많이 합쳐졌다 떨어졌겠니? 맞지? 근데 그 몇 번 떨어졌다 붙었다 그거는 솔직히 잘 몰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판게아 그 전에 로렌시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몇 개가 있긴 있어. 됐어? 그런 증거들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뭐 스팔레치아 산맥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에서 만들었다? 합쳐지면서 만든 산맥이었어. 근데 멀리 떨어진 대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대륙이 합치면 이어지거든. 대륙, 그러니까 산맥들이.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구과학 파트지 뭐. 됐어? 물론 난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기억하시고요. 밑에 갑니다. 뭐 있습니까? 말기에 삼엽충, 방추충 등의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다. 대멸종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지. 뭐 만들었대?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는 판게아가 만들어지지. 판게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얘기지. 환경 변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 생물들도 멸종됐어야 돼. 다음 페이지 한번 나와보십니까? 자, 무척추 동물, 뭐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등이 번성했고요. 어류 번성했다. 아까 어류할 때 갑주어 뭐라 했습니까?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 정도 쓰면 되겠고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이끼류 번성했고요. 거시식물 출현인데 거시식물 출현은요 언제 출현할까요? 말기 때 출현해요. 고생대 말기에 출현합니다. 자, 고생대 말기에 출현해서 언제 번성할까요? 다음 중생대 때 번성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치식물, 거시식물, 마지막 속시식물 이런 순서예요. 양치, 거시, 속시 이런 순서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밑에 중생대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유일하게 뭐가 없었다? 그러니까 빙하기 없었다. 중생대 때의 평균 기온이 25도. 더운 걸까 추운 걸까? 엄청 더웠다. 엄청 더웠다. 지금 온도가 16도예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9도 정도 높았다는 얘기지. 엄청 더웠다는 얘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있었어야지 식물들이 잘 자랄 거야. 엄청나게 잘 자라겠지. 엄청나게 잘 자라야 초식 공룡들도 먹고 살 거고 그걸들이 먹고 살아야 그걸 먹는 육식 공룡들도 먹고 살았을 것이고. 공룡 같은 경우 우리 공룡의 제왕이 누구래? 야, 공룡의 왕 누구야? 빨리 얘기해.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지 않아? 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말도 되게 많지. 왜냐면 티라노사우루스는 팔이 되게 짧거든.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래.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지. 차라리 조금 더 작은 공룡들이 더 있었을 거야. 무리지어 다니는 공룡들이 더 센 놈이었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지금 나올 건 아니니까. 아무튼 똑같은 얘기죠. 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 얘들아, 판게아가 분리됐다는 얘기 또 환경이 변했다. 그랬다는 얘기는 대멸종도 또 있었다. 됐죠? 밑에 갑니다. 생물, 다양한 서식지가 형성되면서 고생대 말기 대멸종 이후 생물이 다시 번성하였다. 말기의 공룡, 암모나이트 등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고요. 바다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했죠. 파충류나 거시식물이 번성했고요. 속시식물과 몸집유자 건포유류가 언제 말기에 출현했다. 조류는요 중기점도 있었어요. 어디부터? 시조새부터 나왔어요. 시조새는 누구의 특징을 묻습니까? 시조새는 이 전까지는 새가 없었어. 시조새. 둘 다 갖고 있는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의 특징 둘 다 갖고 있어요. 시조새는 부리가 있었다. 부리가 뭐야? 새잖아. 근데 부리 안에 이빨이 있다. 새 부리 안에 이빨이 있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 다니까 날개가 있대. 새의 특징이죠. 근데 날개에 있는 데 쪽에 보면 피부에 비늘도 있었대. 긴 꼬리도 있었고. 즉 누구로 바뀌었다?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뀌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조새의 크기는 얼마나 했다?
몇 미터? 2미터? 2, 3미터? 고생대 초기에 잠자리 날개가 2미터 정도, 1.8m에서 2미터 정도래. 잠자리 날개 길이가. 그때는 산소가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잠자리가 나만한 거야. 나만한 게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시조새의 크기는 비둘기만 했다. 겁나 작지? 비둘기만 했다고. 지금 뭐 돌아다니는 비둘기. 비둘기가 확실히 진화를 하긴 한 것 같아. 비둘기가. 차가 지나가도 그냥 걸어가던데 걔네들은. 그러지 않냐? 비둘기 되게 특이하던데. 아무튼 애들이 이상해. 아무튼 갑니다. 비둘기가 왜 많은 줄 알아? 88 올림픽 때문에 많은 거다. 88 올림픽 니네 모르지? 못 봤지.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88 올림픽 때 뭐 했냐면 처음 이제 개회식 할 때 평화의 상징이라서 비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늘로 뿌렸어. 풀어놨다고. 그것들이 서울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서로 번식해서 지금처럼 된 거야. 근데 그 비둘기들도 불쌍한 게 걔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다 보면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다리 같은 데 실이나 아니면 줄 같은 데 걸려서 잘린 것도 되게 많고 다리가 없는 애도 있어. 근데 걔들도 불쌍한데 뭐 어쩔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이 있어야지 니네 2년 있다, 2년 있다 수능 보지. 근데 어디 가야 돼? 대학 가야지. 대학 간데 어디 가야 돼? 어디가? 어디? 직장? 아니 직장 가기 전에 클럽부터 가야지. 아니야? 야 대학 가면 클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클럽 갔다 와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술을 많이 먹으면 왜 전부 친다고 그러지? 몰라? 못 들어봤어? 아,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해. 그 토한 걸 비둘기들이 와서 싹 치워줘. 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다이야. 이상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좀 내가 신이 나서 더 얘기할지도 몰라. 왜? 그렇지? 자 갑니다. 자 아무튼 자 생물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마지막 신생대에 갑니다.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해지만 후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지금도 날이 더워지고 있지. 얘들아 지금 지구 온도 높아지고 있다며. 근데 얼마 전까지 빙하기였는데 빙하기 이제 간빙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 조금 시간 지나면 해빙기가 되겠지. 지금 완전 녹아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져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가 형성됐습니다.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이동했고요. 넓은 초원 형성,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었습니다. 바닷속에 화폐색이 번성했고요. 대형 포유류, 속시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누구니? 지지시대 특징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할 건 별다른 거 없이 이제 니네가 왜 암기하셔야죠? 혹시 선우의 학교에서 더 얘기한 거에 선생님 얘기한 거 말고? 괜찮아? 근데 밑에 갑니다. 이제 대멸종, 마지막 대멸종.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야, 왜 죽을까? 이유가 뭘까? 왜 멸종돼? 환경이 변했으니까. 환경이 변하면 죽는 거야. 내가 여기서 식물인데 갑자기 뭐야? 바다가 들어와. 그럼 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뭐. 그럴 수 있어. 나 육지에 돌아다니는 뭐야? 동화뱀인데 바다가 됐어. 그럼 나 어떻게 돼? 죽어야지 뭐. 나 물에 살던 애인데 육지가 됐대. 그럼 나 어떻게 돼? 죽어야지 뭐.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환경이 변하면 생물들의 서식지가 완전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들이 멸종되는 거죠. 자, 밑에 갑니다. 대멸종의 원인은 한 가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 및 해수면의 변화, 소행수 충돌, 대규모의 화산 폭발, 지각 변동, 기후 변화, 대기와 해양의 산소량 급감, 이런 특징들 때문에 나타나는데 누구야? 라고는 못한다고. 누구 때문이야? 라는 못한다고. 됐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있습니까? 환기의 형성,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류가 단순해졌고 기후대가 단순해졌다. 소행성 충돌로 생긴 재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얘들아, 소행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됐다라는 증거가 그러니까 원인이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얘가 쾅 부딪혔대. 빙하기는 없었대. 빙하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춥진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소행성이 쿵 부딪히면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육지에 있던 뭐가 먼지들이 하늘로 퉁 올라갔을 건데 이게 햇빛을 차단시키는 거지. 차단시켰으니까 지구의 기온은 좀 낮아졌겠네? 낮아졌으면 어떻게 돼? 식물들은 그동안 잘 살았는데 죽었겠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초식, 죽고, 육식, 죽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간다. 자, 화산 폭발 같은 경우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햇빛을 차단하여 기온이 하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건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가 유입되어 상승비가 내렸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온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했다고 무조건 기온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됐습니까? 자, 대멸종 갑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림 보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프와 비교해. 고생대 때 1차, 2차 있고 3차는 언제야?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3차는 누구 때문에 생성됐다? 판게아 형성 때문에 생겼고요. 3차가 뭐야? 가장 대규모의 대멸종. 적으세요. 가장 대규모의 대멸종이 3차 대멸종입니다. 됐습니까? 3차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입니다. 됐습니까? 4번 있지. 4번 4차 대멸종. 됐습니까? 4차 대멸종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판게아 분리 때문에 생겨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3차는 누구 때문에 생겼다? 판게아 형성 때문에 생겼고요. 4차는 누구 때문에 생겼다? 판게아 분리 때문에 생겼다. 됐습니까? 5차는 어떻습니까? 5차는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죠. 대멸종이 나쁜 거야? 대멸종이 있어야 새로운 종이 나타나요. 그럼 맨 밑에 대멸종과 생태계.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생물의 대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만 살아남은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분화되고 크게 번성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이룬다. 지질 시대 동안 여러 번의 멸종과 대멸종으로 여러 생물들이 탄생했으며 우리 인류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멸종은 새로운 생명 탄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지질 시대는 다 끝난 겁니다. 이해되셔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내용 끝났고요. 어렵진 않죠? 근데 문제는 뭐야? 암기가 많게 됐죠. 근데 암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뭐야?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요 내용과 조금 내용보다 좀 더 들어가는 내용도 있을까? 그럼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정리하시면 넣으셔야죠. 요즘은 안 시켰더니 정리 안 하죠. 너. 정리 안 하죠. 요즘 정리 안 하죠. 해요? 그 역시. 아이씨. 이렇게 뜯어내.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화 들어간다. 진화와 지시대 진화와 생물 다양성 갑니다.